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의 신용 강등 후폭풍이 조금씩 불어오는 하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오늘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도 신용 강등 쇼크. 미국 신용이 12년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미국 나스닥도 어제 오랜만에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큰 하락이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 또한 피치가 다른 신용평가사에 비해 무게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사도 나서서 미국의 신용 강등을 한 번 더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봐도 환율은 조금 튀고 있지만 빅스 그리고 금, 비트코인 등 이런 친구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과열 징후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8개월 연속 증시가 저점에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말 그대로 간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초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젠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공매도가 지난달에 역대급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수금 또한 7,7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수금은 2일 만에 갚아야 되는 초단기 대출인데 진짜 돈 빌려서 야 따서 갚을게 라고 말하며 단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원래는 어느 정도 있었나 봤더니 올해 초만 하더라도 1,800억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배나 증가한 걸 체크할 수 있고, 아마도 SG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CFD 규제가 강화되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를 욕심 때문에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성공할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봐서 뭔가 공포 조장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좋은 내용 봤으니까 나쁜 내용 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 아저씨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진짜 볼 때마다 오른다, 간다, 더 간다, 불탄다, 투더문 요런 얘기만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톰리 아씨가 뭐라고 했는가? 지금까지는 증시가 강했지만 8월은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번 주에 예정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강하게 나올 시 사람들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베팅하게 될 것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특히 역사적으로 8월부터 9월은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굳이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기는 게임인데 굳이 급하게 태풍이 올 때 낚시를 나설 필요는 없겠죠. 일단 지금은 미국에서 거의 12년 만에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났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고 그때도 별 문제 없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츠테크는 성공적. 공모주 분위기가 싸늘한데 이 와중에 코츠테크놀로지 여전히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16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증거금은 2.6조나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같은 날 진행했던 의료기기 관련 주죠. 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대 1의 경쟁률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금은 690억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만 둘 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상장한 CG트로닉스 이 친구의 데이트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또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복귀 가능성. 흑해 관련 소식 때문에 곡물 관련주가 날린 게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는 또다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의 주장일 뿐이라고 하며 러시아가 뭔가를 원하면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상한 소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곡물 관련 소식은 어떤 게 나올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많이 덥죠.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또 좋겠고, 참고로 지금 야채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고깃집 가서 야채를 달라고 해도 진짜 조금밖에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푸틴, 튀르키예 방문.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튀르키예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푸틴이 튀르키예 방문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튀르키예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 사이에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중지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난달 스웨덴과 우크라에 대한 나토 가입 지지 발언을 하며 갑자기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푸틴이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전히 튀르키예랑 러시아는 친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번 회담으로 진짜 오래 가기 전에는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인 행복지수. 자,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많나 봤더니 보통이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9%로 매우 행복하다가 9%로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자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7대 3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진짜 TMI죠. 저와 기리스 많이 행복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끔 스트레스도 받긴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한 유튜버로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지금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보다는 무조건 많이 행복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웬 행복 타령인가 봤더니 한국인 행복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성인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6.8점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왼쪽 데이터랑 비교하면은 이건 5점 만점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데이터를 보면은 남녀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커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어렸을 때는 꿈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빈도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서 최소한 돈 걱정 없이 살면은 야 그래도 중간은 넘게 가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옵니다. 생각보다 크게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권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빠르면은 이달 중 작년 12월 수준인 일평균 6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돈이 가야겠죠.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크게 한번 해먹은 바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이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예전 그 이상만큼 늘어나거나 혹은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었는데 그게 좀 사람한테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도 엄청난 상승까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순살 아파트 대책은 만약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런 난리가 났다면 당연히 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살 아파트 사건. 그런데 당정에서 빠른 대책을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조사한 게 바로 LH였죠. 그런데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살 아파트가 나올지, 이거 혹시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순살 아파트는 빠르게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며, 또한 이게 중요하겠죠.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권을 주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안전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꺾였다. 어제는 우리가 완성차 업계의 한숨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전기차 전환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미 전기차 판매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물론 증가율이라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지만 21년도부터 23년까지 미국은 나름 괜찮습니다. 94%, 65%, 50%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5%, 63%, 13%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냥 파이만 커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예상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분명 여기서는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전환 속도가 꺾이는 이유는 전기차가 최근 많아졌는데 충전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야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가 조금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신규 원자로 6기 승인. 중국 정부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승인을 했다고 해요. 투입되는 금액을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21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들은 모두 기존 원전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것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열심히 이렇게 지어서 원래 3등이었습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프랑스, 3등이 중국인데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전 대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요. 2035년까지 원전 비율을 2배나 확대해 1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원전에 관련된 소식이 오는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 야, 역시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중국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이 소식이 뜨자 어제 미국에서는 알리바바, 징동닷컴, 바이두, 텐센트 뮤직 등 중국 기술주가 5% 내외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요즘 청소년 이렇게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움직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아마도 갈수록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R&D 투자 촉진 조치.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중국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 활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번에는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가? 클라우드와 AI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R&D 지출을 촉진하고자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중국의 미래가 아마도 바닥치고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유일한 기대주가 하나 있죠. 바로 피해커지. 올해 게임 중 최고 기대작으로 불리고 9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와중에 네오위즈도 덩달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근 주가를 보면 매우 끔찍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이 네오위즈가 전반적인 게임주 부진을 탈피할 수 있을지 9월 달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도 조금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오위즈는 지금 현재 가격이 33,500원밖에 안 되지만 평균 목표가 58,000원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예상 퍼는 1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임주가 퍼가 10 초반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안에는 게임주가 조금은 웃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에코프로가 2분기 2조 17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3분기 연속 매출 2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을 기록했고요. 또한 에코프로비엠도 2분기 매출 1.9조, 영업이익 1,147억을 기록. 그렇다면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가 나왔는데 3분기에는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평균 판매가가 낮아서 일시적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코프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양극재 글로벌 주도권을 챙기고 원료가 되는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어제 LS그룹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8조 규모의 2차전지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 했나 봤더니 바로 LNF인데요. 28년까지 1조를 투입해 전고체를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며 남은 8천억은 어디 있나 황산 메탈을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투자까지 포함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2차전지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총 40개나 되며 투자금은 8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차전지는 새만금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로봇 소식.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로봇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서 춤을 추겠다는 거죠. 참고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도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삼전도 이에 질세라 참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완벽한 사람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반신만 사람이던지 그런 로봇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SM이라는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증권사가 SM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교보증권이고 무려 18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일단 지금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고 하며 현 주가는 12개월 선행포가 20.4배 수준으로 여러 할인 요소를 감안해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를 시작으로 NCT의 마지막 유닛이 4분기에 오고 또한 신인 걸그룹도 내년 초에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SM을 비롯한 엔터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지고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